네, 사회연결망 분석 기말고사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말고사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인 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개인 과제를 할 때 사회연결망 분석의 여러 기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라는 의미고요. 이게 문제가 좀 커서 3번 문제는 4번 문제는 나중에 코드만 올려드릴 수도 있고 3번 문제는 코드를 나중에 올려줄 텐데 이번에 이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좀 곁들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풀어가면서 하기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요구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코드랑 파일들도 같이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럼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죠. 네. station.csv를 이용해서 역 번호 2개와 운행 편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방향이 있는 데이터인데 방향이 없게 설정하다 보니까 이 역에서 이 역으로 가는 거랑 반대로 이쪽 역에서 이쪽 역으로 돌아오는 거랑 좀 중복이 있어요. 그걸 심플리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티드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었더라도 맞다고 할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언다이렉티드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언다이렉티드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래프를 다이렉티드를 false로 두고 그리고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simplify를 합니다. simplify를 안 하면 1번, 3번 엣지랑 3번, 1번 엣지가 둘 다 계산이 돼서 좀 중복돼요.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을 뭐 프루터만이나 LGL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줌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 2번이 갭피로 그리고 각 역의 연결 강도에 따라서 디그리에 따라서 노드 크기를 설정하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갭피로 제가 이미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갭피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여기 임포트 스프레드시트로 스테이션을 그냥 하시면 돼요. 임포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스 타겟 웨이트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타입을 언다이렉티드로 해주면 되고요. 옵션에서 뭐 따로 설정을 해줄 건 없는데 왜냐하면 옵션에서 자동으로 엣지가 머지가 되게 돼 있어요. 머지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처음에 만들면 이 레이블 부분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카피 데이터를 id를 레이블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 노드 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노드 크기가 유니크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노드 크기에서 랭킹을 선택해 준 다음에 디그리 값을 선택해 주고요. 민 사이즈와 맥스 사이즈를 제 컴퓨터에서 보이는 크기로는 저는 20, 60 정도가 적절하기 때문에 20, 60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주면 크기별로 나타납니다. 현재 제가 설정한 그 레이아웃은 포스트 아틀라스고요. 처음엔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냥 스탑을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익스펜전을 통해서 확대를 시키면 간단하게 좋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같나요? 조금만 컨트랙션으로 한 번만 줄여보죠. 이 정도 적절한 것 같네요. 자, 그럼 2번까지 됐고요. 최단거리 행렬을 구하시오. 이게 방향성이 없어서 최단거리 행렬이 좀 심심하게 나와요. 구해보면 여기서 all out in 중에 여기에 all out in 중에 distances 함수를 적용을 할 때 all만 적용을 해야 되죠. 왜냐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 함수를 쓰면 이 값들을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보면 거리가 0인 것이 46개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이어진 뭐 그런 케이스들인 거죠. 대각선 노드가 대각선 46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1과 1, 2와 2 이게 0인 거죠. 46개. 그 다음에 두 노드를 선택을 했을 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1100개 조합. 두 노드를 선택했을 때 한 칸 건너서 연결되는 게 970개 조합인 거죠. 그래서
distance.g가 2인 경우, 그러니까 한 칸 건너서 연결되는 경우들의 어레이 인덱스를 다 보자. 네,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이 다 한 칸만 지나가면 다 연결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뭐 여기 보면 4와 1, 5와 1, 6과 1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칸 건너서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아니면 distance.g를 그냥 엔터 쳐서 보더라도 이게 커다란 매트릭스의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만 우리가 봐도 되니까 2가 되는 게 뭐 1과 4, 1과 5 뭐 이런 것들이 있죠. 1과 6 1과 4, 1과 5, 1과 6 중에 아무거나를 선택을 하면 거리가 2라는 뜻이니까 그걸 개피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개피해서 우선 이 화살표 셀렉트 모드로 만든 다음에 비행기를 클릭해야겠죠. 비행기를 클릭해서 소스 노드를 출발 노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 노드가 여기 있네요. 그런 다음에 타겟 노드가 우리가 4번, 5번, 6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4번이 눈에 들어오네요. 선택을 하면 재밌게도 1번, 45번, 4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번, 45번, 4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남기고 싶으면 이걸 캡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계속 진행을 하면 중심이 되는 역을 구하기 위해서 3가지 이상의 중심성 지표를 사용을 하라. 그래서 뭐 중심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처음 디그리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는 함수가 디그리가 되고요. 제 맘대로 cen.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얘만 사용하는 거예요. 얘들 둘은 지금은 해당이 없어요. 위쪽도 all이 아닌 것들은 지금 해당이 없는 거죠. 인접 중앙성에서도 closenes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역시 cen.c에다가 제가 입력을 할 거고요. 위세 중앙성에서는 아이겐 센트럴리티,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니까 아이겐 센트럴리티라는 함수를 쓸 건데 directed에 false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얘는 cn.e에다가 저장을 했는데 그 값에 바로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달러 벡터라는 값을 해줘야 구체적인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앙성 지표 중에 얘가 전체 지역의 중앙에 있다 혹은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기에 괜찮은 게 오소리티 스코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소리티 스코어로 역시 중앙성을 평가할 때 얘도 값을 구한 다음에 벡터 값을 구해줘야지 그 결과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저는 이미 지금 저장을 해놨으니까요. 그 rbind 하면 얘네들을 그 행 단위로 이렇게 포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센트럴리티 매트릭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CSV 파일로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저장된 값을 가지고 어느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오더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더의 cen.d의 decreasing t, 그러니까 감소하는 순서로 애들을 나열해라. 그러면 제일 큰 게 12번, 그 다음에 15번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cen.d를 보면 디그리가 12번이 45, 두 번째가 15번, 15번 노드가 15번 노드가 11, 12, 13, 14, 15번이 또 45 이렇게 되죠. 이게 노드 이름이 순서가 아니라 이 번호가 그렇게 매겨져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게 네,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네, cen.d의 이름들이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살펴보죠. 그래서 얘를 디크리징 해서 1에서 3번 제일 그 큰 것부터 거꾸로 나열했을 때 23번, 34번, 12번이 되게 거기서 3개만 뽑고요. 크로즈니스 센트럴리티에서도 똑같이,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 오소리티에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뽑으면 꾸준히 많이 나오는 게 12번째 값이에요. 근데 12번째까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니까 12번째 값은 12번째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번 노드가 되게 중심적이 된 것 같으니까 12번 노드의 어드저선트 그
노드들을 구하면 됩니다. 즉 그 역과 연결된 역들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역시 out이나 in은 방향성 지표에 관련된 거니까 제외하고요. all로 된 것들만 구하면 all로 된 것들만 구하면 전체 46개 중에 아까 디그리가 45였으니까 45개, 즉 모든 노드와 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2번 노드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얘를 초기화를 해주시고 이걸 해제를 하고 초기화를 해보면 12번을 한번 찾아볼까요? 12번이 제일 클 텐데 이 친구네요. 이 친구를 보면 모든 노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드와. 그래서 이 친구를 실제로 한번 당겨 보면 자세히 보시면 모든 노드와 연결선이 다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번이 정말로 가장 중심성이 높은 그 기차역이다, 가장 중요한 기차역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실제 값을 해석하는 건 여기 아까 엑셀에서 구한 값을 통해서 뭐 가장 중요한 역들이 어떤 거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15번 역시 중요한 값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스테이션이라고 상위권에 존재하니까 15번을 역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11, 13, 14, 15번째 있는 게 사실은 16번 노드예요. 16번 노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역시 해보면 16번이 여기 있네요. 16번 역시 모든 대부분의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 지역의 교통망은 크게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이건 모듈래러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모듈래러티를 사용을 하면 요거는 실제로 노드가 몇 개 연결됐는지 개수를 구체적으로 구할 때 쓰는 값이었고요. 함수였고요. 모듈래러티를 사용한 그룹핑 방법은 클러스터 옵티말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클러스터 옵티말을 쓰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클러스터를 보면 그룹이 딱 두 개로 나눠져요. 그룹이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제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가 죽었네요. 굉장히 보기 싫을 테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언제부터 죽었는지 모르겠네. 이 카메라가 잘 죽어요. 두 번째 카메라가 두 개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지금 자꾸 죽어서 되게 보기 싫은 상태에서 멈춰 있던 것 같은데 지우고 싶다, 뭘 덧붙이고 싶다. 딱 두 개의 그룹으로 돼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룹을 이제 표현을 하려면 컬러 셋을 딥 스카이 블루와 골드 3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플랫을 할 때 클루의 멤버십 값에 따라서 이 버텍스 컬러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놔두고 뭐 여기 에로 사이즈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거니까 지우고요.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군집으로 나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군집으로 나뉘어 있고요. 계피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려면 여기 그냥 모듈래러티를 돌리면 되죠. 모듈래러티를 설정을 하면 여기서는 커뮤니티가 3개로 나오네요. 이게 랜덤성이 좀 있어서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R로 하는 게 추후 분석을 위해서 좋아요. 여기 모듈래러티 클래스가 나타나 있는데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면 노드의 색깔을 파티션으로 해서 모듈래러티 클래스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3개의 군집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계속 진행을 하면 각 구역들 중에서 교통망이 가장 촘촘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어디인가? 이 얘기는 그 각 서브 커뮤니티, 서브 그룹의 덴서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덴서티를 구하는 거는 우선 서브 그룹을 나눠야 되니까 그 서브 그룹을, 서브 커뮤니티를 구하는 방법은 induced subgraph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induced subgraph에서 이 클러스터링 한 거에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그 노드 목록들을 뽑아내서 거기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서브 그룹이 되고요. 걔들의 엣지 덴서티를 구하면 0.66이 나오고 얘가 두 번째 서브 그룹이 되고 걔네들의 엣지 덴서티를 구하면 0.869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커뮤니티가 파란색, 두 번째 커뮤니티가 금색인데 두 번째 커뮤니티 이 골드가 좀 더
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걸 뭐 그래프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에는 첫 번째 커뮤니티에는 좀 이렇게 연결이 좀 드물게 된 기차역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다음 문제가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각 구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역들을 구하시오. 뭐 영향력이니까 그냥 딴 거 안 하고 아이겐 센트럴리티,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각 서브 그룹에 의한 그래프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클루 1, 클루 2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다이렉티드를 false로 해서 네, 이렇게 구하면 네, 값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그룹에서는 12번, 16번 노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커뮤니티에서는 23번, 45번 노드로 나타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석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면 모든 역들이 완전 연결된 그 네트워크 클리크 중에서 가장 큰 것의 크기가 얼마냐. 그 수업 시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가장 쉬운 함수는 그냥 맥스 클릭스 구하는 거예요. 맥스 클릭스 구하면 네, 여기 나오지만 17입니다. 제일 위에 네, 맥스 클릭스를 구하면 네, 크기가 네, 1인 놈 5개인 놈부터 10개, 뭐 11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쭉 나오는데 제일 큰 거는 쭉 끝으로 가면 17개짜리가 이렇게 나오죠. 네, 17개, 19개짜리가 있네요. 네, 19개짜리가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네, 쭉 끝까지 살펴봐도 19개짜리 클리크가 제일 크죠. 네, 이만큼 19개의 노드가 포함된 클리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9개가 되겠고요. 제가 약간 귀찮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클릭스라는 함수를 쓰면 이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클릭스를 다 모든 클리크들을 각 노드가 뭐가 포함되는지까지 다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 함수를 쓰는 게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기차역은 무엇인가? 뭐 허브랑 비트윈리스 구하라는 얘기죠. 뭐 이거 개피로도 할 수 있고 R로도 할 수 있는데요. 뭐 R로 하면 허브 스코어 구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허브 스코어 구해서 실제로 살펴보면 허브 스코어에 죄송합니다. 벡터를 입력해서 구체적인 값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날 거고 제일 큰 값이 나오는 게 12번이에요. 그래서 걔가 맥스가 되는 값이 위치가 어디냐를 찾아보면 실제로 12죠. 12.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도 있고 또 뭐 1인 게 몇 개 있네요. 16번 노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2번 노드도 있고 뭐 그러네요. 몇 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허브 기준에서 가장 높은 거고요. 비트윈리스 다이렉티드를 false로 해서 비트윈리스를 구하면 역시 이걸 구해보면 이 값이 제일 큰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똑같네요. 연결 상태가 똑같으니까 82.42의 값을 갖는 12번 노드, 22번 노드, 그리고 16번 노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세 개의 노드가 가장 큰 값을 갖는 비트윈리스의 가장 큰 값을 갖는 노드들, 그러니까 가장 다른 지역들을 서로 많이 연결해주는 기차역이 되겠다. 근데 아까 생각을 해보시면 12번이 언제 등장을 했었냐 하면 여기서 그 센트럴리티를 구했을 때 가장 높은 그 역도 역시 12번이었어요. 디그리도 45로 가장 높은 게 12번이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지금 줌을 해서 살펴보면 여기가 12번인데 12번, 16번, 22번 요 세 개의 역이 가장 중요한 역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3번을 다 풀었고요. 4번은 나중에 코드만 아마 올려드리게 될 것 같은데 좀 강의가 길어져서 동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개인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지만 자기 과제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질문을 올려주시는 거나 또 다른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몇 개로 나뉜 동영상들을 올려서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생각보다 이 동영상 강의 그 트위치 하는 시스템이 카메라나 이런 게 좀 안정적이지 못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영상을 또 클립으로 나눠서 또 올려드릴 거고, 학생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개인 과제를 진행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동영상 강의 기말고사 풀이 3번 문제를 마치겠습니다.